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국가이자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30년 후 혹은 65세가 되었을 때 폐지를 줍거나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에서 매달 유령처럼 빠져나가는 작은 돈들, 그리고 한국 사회 특유의 체면 문화와 비교 심리가 만들어낸 10가지 치명적인 지출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절약을 강조하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65세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지만 본인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10가지 지출 구멍을 데이터와 심리학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7번째 항목은 여러분이 자기계발이나 건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일 것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새 차를 사는 행위, 그리고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하차감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동차 문을 열고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만족감을 뜻하는 하차감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묘한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5천만 원짜리 신차를 계약하고 전시장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차의 가치는 이미 수천만 원이 증발해 버립니다. 이는 서서히 일어나는 감가상각이 아니라 즉각적인 자산의 증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회 초년생들과 직장인들이 월급의 절반 이상을 할부금과 유지비로 지불하며 카푸어의 길을 선택합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신호로 인식합니다. 특히 비교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는 남들 다 타는데 나만 경차를 탈 수 없다는 심리가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3년만 지난 중고차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연수익률 8%의 복리로 투자한다면 30년 후에는 무려 2억 원이 넘는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차감이라는 찰나의 기분을 위해 노후의 집 한 채를 통째로 태우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플렉스 문화로 포장된 명품 소비와 비교 심리에 덫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액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에르메스, 샤넬, 누이비통 매장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명품 소비의 주축이 자산가가 아닌 2030 세대라는 점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이 가질 욕구보다 현재의 자신이 느끼는 자극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명품 가방 하나를 샀을 때 느끼는 도파민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여러분이 포기해야 하는 미래의 자유는 수십 년에 달합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이 비교 심리를 극대화합니다.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를 단행합니다. 이것은 소비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사기 위해 지불하는 체면세입니다. 명품은 부의 상징이 아니라 부자가 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작은 사치로 치부되는 커피값과 카공족 문화입니다.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결제하는 5,5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5번, 한 달이면 11만 원, 1년이면 13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단순히 커피값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소액 지출을 큰 지출과 완전히 다른 심리적 카테고리에 분류합니다. 연간 130만 원짜리 구독 서비스에는 기겁하면서도 매일 나가는 5천 원은 간식비라는 이름으로 뇌의 검열을 통과시킵니다. 특히 한국에서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공간을 빌리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기 위해 카페를 찾는 카공족들에게 커피값은 일종의 임대료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빈도가 매일이 되는 순간 이는 거대한 재정적 블랙홀이 됩니다. 집에서 고품질의 원두를 직접 내려 마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매달 수십만 원의 투자 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5세에 웃을 수 있는 사람과 울게 되는 사람의 차이는 거창한 투자 비법이 아니라 이처럼 뇌가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구멍을 누가 먼저 막느냐에서 갈립니다. 네 번째는 배달앱의 중독적인 편리함과 그 이면에 숨겨진 막대한 비용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앱들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이는 자산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약과 같습니다. 배달 음식은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메뉴 가격, 여기에 갈수록 치솟는
배달비와 서비스 수수료가 더해져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을 때보다 최소 80%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전미 경제조사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을 통한 지출은 직접 결제할 때보다 뇌의 통증 중추를 훨씬 적게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화면 위에서 몇 번의 터치로 결제가 끝나는 방식은 돈이 나간다는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일주일에 3번 배달 음식을 시키는 습관은 1년에 약 400만 원의 지출을 의미하며 이를 집에서 해결할 경우 1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 차액인 250만 원을 30년 동안 투자한다면 노후에 약 3억 원의 추가 자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30분 일찍 도착하는 치킨 한 마리를 위해 노후의 안정적인 삶 3년을 맞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로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한 여행과 전시회, 이른바 보여주기식 경험에 쏟아붓는 비용입니다. 남는 건 사진뿐이다. 혹은 젊을 때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말은 소비를 정당화하는 가장 달콤한 핑계입니다. 물론 여행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의 목적이 진정한 휴식이나 자기 성찰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줄 사진을 찍고 좋아요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최악의 낭비입니다.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SNS에 공유할 목적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32%더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더 비싼 호텔, 더 화려한 식당, 더 유명한 포토존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여행이 끝난 지 6개월만 지나도 우리의 뇌는 숙소의 침구수나 식당의 가격이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정과 핵심적인 순간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500만 원짜리 해외 리조트 여행과 80만 원짜리 국내 근교 여행이 주는 장기적인 행복 지수는 의외로 비슷합니다. 420만 원의 차액은 1년 뒤 여러분의 통장에서 복리로 불어나고 있겠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은 하루 만에 피드 아래로 밀려나 잊혀질 뿐입니다. 여섯 번째는 매년 반복되는 스마트폰 교체와 불필요한 전자제품 보증 서비스 가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폰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멀쩡합니다. 하지만 삼성과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은 매년 수조 원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 마치 새로운 모델을 사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카메라 성능이 아주 조금 좋아졌거나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체감조차 할 수 없는 프로세서 속도가 10% 향상되었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우리는 다시 150만 원이 넘는 거금을 결제합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3년이 지나도 초기 성능의 90% 이상을 유지합니다. 8만 원 정도면 가능한 배터리 교체만으로도 충분히 2년에서 3년은 더 쓸 수 있는 기계를 버리고 우리는 다시 할부의 노예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혹시나 하는 공포 마케팅에 속아 가입하는 유료 보증 서비스는 실제로 혜택을 받는 비율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니엘 카너먼이 말한 손실 회피 편향을 기업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휴대폰을 바꾸는 습관만 버려도 여러분은 30년 동안 최소 4,500만 원의 자산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제가 영상 초반에 예고해드렸던 가장 위험한 지출 항목, 바로 건강을 위한 투자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유행성 건강기능식품과 웰니스 제품들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에 집착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이나 유명 유튜버가 이게 몸에 좋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다음날 해당 제품은 품절 대란이 일어납니다. 홍삼, 콜라겐, 고용량 비타민, 디톡스 주스,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각종 효소 제품들까지. 하지만 여러분의 주방 찬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영양제와 반쯤 먹다 남은 단백질 파우더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심리학에서는 건강 후광 효과라고 부릅니다. 몸에 좋은 것을 샀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이미 건강해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 결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웰니스 시장은 5조 달러가 넘는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실질적인 건강 증진보다는 소비자의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비싼 영양제 한 알보다 규칙적인 수면과 걷기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돈으로 건강을 사려는 나태한 지출을 반복합니다. 이 건강세를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은 노후의 건강은 얻지 못한 채 통장만 빈곤해진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소확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다이소식 소비와 계절별 인테리어 소품들입니다. 1,000원, 2,000원짜리 물건을 사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가랑비입니다.
한국인들이 다이소나 카카오 프렌즈샵에서 무심코 구매하는 귀여운 쓰레기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는 향초나 장식품들은 사실 90일만 지나면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향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점에 새로운 물건을 사야 한다는 강박을 느낍니다. 이를 신선한 시작 효과라고 합니다. 가을이 왔으니 가을 느낌의 컵을 사고 크리스마스니까 트리 장식을 사는 행위들이 모여 1년에 평균 120만 원 이상의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런 지출은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뇌에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120만 원이 30년간 복리로 불어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소확행이 아니라 노후의 안정적인 주거 비용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구멍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매달 보이지 않게 빠져나가는 각종 구독 서비스와 멤버십 비용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쿠팡 와우 멤버십, 그리고 언젠가 가겠지 하며 결제해둔 헬스장 이용권까지. 요즘 경제는 구독 경제라고 불릴 만큼 기업들이 여러분의 통장에 빨대를 꽂아두는 시스템으로 변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매달 반복되는 소액 결제를 실제 총액보다 40%에서 60% 정도 낮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야 라는 생각이 겹쳐 대여섯 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1년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자동 결제로 사라집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쇼핑 멤버십은 무료 배송이라는 혜택을 미끼로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더 자주 사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결국 더 큰 과소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리스트를 점검하고 지난 한 달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는 가차 없이 삭제하십시오. 그 버튼 하나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열 번째는 브랜드 이름값에 지불하는 비용, 즉 프리미엄 가솔린, 생수, 그리고 트렌디한 브랜드 식품들입니다. 여러분의 차량 매뉴얼을 확인해 보십시오. 수입 고성능 차가 아닌 이상 일반 휘발유를 넣어도 엔진 성능이나 연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프리미엄이라는 스티커 하나에 리터당 수백 원을 더 지불하는 것은 오직 정유사의 수익만 높여줄 뿐입니다. 생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수돗물 품질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의 25%는 사실 수돗물을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3000%의 웃돈을 주고 물을 사 마시는 셈입니다. 또한 마트에서 이름 없는 자체 브랜드 상품 대신 유명 브랜드 제품만 고집하는 습관도 점검해야 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소비자들의 73%가 PB 상품과 일반 브랜드 상품의 맛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PB 상품을 선호했습니다. 브랜드 로고에 대한 익숙함을 품질에 대한 신뢰로 착각하는 뇌의 오류를 이용한 마케팅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한 가족이 1년에 아낄 수 있는 돈은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모든 10가지 항목들을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그리 치명적이지 않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고작 커피 한 잔인데 배달 한번 시켜 먹는 게 뭐 어때서? 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파놓은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개별적인 지출이 작을 때 우리의 뇌는 이를 손실로 인식하지 못하는 심리적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매달 반복되는 소액 지출을 실제 금액보다 무려 40%에서 60%나 낮게 추정합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배달 앱으로 150만 원 정도 썼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300만 원 넘게 썼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10가지 구멍을 통해 평생 동안 빠져나가는 돈을 합산해 보겠습니다. 신차 감가상각으로 날리는 6천만 원, 배달 음식 프리미엄으로 지불하는 8천만 원, 매일 마시는 커피값 7천만 원, 입지 않은 옷과 유행지난 명품 4천만 원, 스마트폰 교체와 보증 서비스 4천만 원, 브랜드 식품과 생수값 9천만 원, 보여주기식 여행과 인테리어 소품들까지. 이 모든 것을 합치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약 5억 원 이상의 돈이 아무런 가치 없이 증발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5억 원을 소비하는 대신 연 8% 수익률의 인덱스 펀드에 30년 동안 복리로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금액은 15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으로 변합니다. 15억 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65세에 은퇴하여 남은 여생 동안 돈 걱정 없이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자유의 크기이며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존엄성의 무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무심코 누르는 결제 버튼 하나하나로 30년 후 여러분의 존엄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65세에 빈곤의 벼랑 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평온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의 차이는 대단한 투자 기법이나 높은 연봉이 아닙니다. 바로 이 10가지 보이지 않는 배수구를 막았느냐 아니면 방치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습관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의지력을 믿지 마십시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의지력에 기반한 소비 통제는 의지력에 기반한 다이어트만큼이나 실패율이 높습니다. 약 85%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퇴근할 즈음이면 바닥이 나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배달앱의 유혹에 굴복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쇼핑몰을 서성이는 것은 여러분의 뇌가 에너지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함부로 나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동화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축과 투자 금액이 먼저 빠져나가도록 설정하십시오.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의 총량을 시스템이 강제로 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출의 마찰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배달앱과 쇼핑앱에서 저장된 카드 정보를 삭제하십시오. 결제를 하려면 카드 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동 구매의 50% 이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48시간 법칙입니다. 5만 원 이상의 비필수적인 물건을 사고 싶을 때는 무조건 48시간 동안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기다리십시오. 도파민이 진정된 후 다시 그 물건을 보면 90% 이상의 확률로 그것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시성을 확보하십시오. 신용카드 대신 잔액이 실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가계부 앱을 통해 매주 자신의 지출 항목을 직면하십시오.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마비되었던 여러분의 경제적 감각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결국 재테크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학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비교 사회에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남들이 타는 차, 남들이 입는 옷, 남들이 가는 여행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30년 후 여러분이 구축한 시스템의 결과를 결코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들의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노후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산을 갉아먹는 10가지 함정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이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강력한 트리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급한 10가지 지출 중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찌른 항목은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만 알고 있는 또 다른 지출 구멍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노후를 바꾸는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뇌가 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본능을 이기고 부를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 정교한 심리학적 분석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65세에 웃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